이 현대차 관련해서 마켓워치의 밤사이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현대차 주가가 급등한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내놨다고요? 예, 그 마켓워치 보도를 보면은 결국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었는데 현대차가 처음으로 1월 달부터 아웃퍼폼을 아까 말씀 코스피를 아웃퍼폼하면서 현대차가 시총이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것도 그쵸. 대단히 큰 금액이죠. 100조 원이 넘었다는 건 왜 중요하냐? 어느 정도 외국의 큰 손들 입장에서 당연히 5천억 1조짜리 기업에 투자했다가는 뺄 수가 없으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작은 거 말고 큰 손들입니다. 이런 큰 손들 입장에서는 100조쯤 되면 그러면 내가 이 회사에 집어넣어서 수익을 창출한 다음에 매도를 할 때도 충분히 안전지대가 되겠다라는 맥락이 그 시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신 대로 이번에 이제 코스피가 올해 어제 종가인도 15% 올랐지만 현대차 무려 77%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총 3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총 3위를 왔다 갔다 하는 게 LG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삼성전자 우였습니다. 근데 현대차가 100조를 갖다가 딱 안착을 해보니까 이제는 안정적으로 시총 3위는 현대차. 그 전체적으로 좀 안정적이죠. 너무 반도체만을 치중하는데 다른 업종에 또 현대차가 시총 3위로 또 안착을 되니까 코스피 입장에서 좋다라는 것도 이제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정말 이 YTD, 그러니까 연간 상승률로만 보자면은 사실 반도체 투탑을 굉장히 압살하는 현대차입니다. 이제 현대차의 상승 요인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있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체크를 해야 될 게 사실 어제는 현대차가 조금 쉬어갔습니다. 약 3%대 약세를 보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약세를 보였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또 무엇보다도 밤 사이에 현대차 노조 이슈가 상당히 좀 크게 불거졌지 않습니까? 아틀라스 도입을 합의 없이는 한 대도 도입하지 못한다. 굉장히 좀 강경하게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은 좀 상당히 타격을 줄 만한 뉴스인지도 궁금하네요. 예. 그러니까 1월 달에 현대차가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누르는 아웃퍼폼했던 가장 강력한 이유는 CES에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아틀라스가 소개되면서 그쵸. 아마 처음 보신 분들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저 정도였어? 정의선 회장이 사재를 털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일부 제 기억에 20% 정도 지분을 갖다가 획득을 했는데 그거는 아는 분들 많았지만 이 정도인지 몰랐다는 분들도 많았을 것이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현대차에다 엄청난 주가를 다 부양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아틀라스를 갖고 현대차에 그냥 팬시한 대단히 충격적이다. 이것이 아니고 현대차의 매출과 주가에 실제적 영향을 끼치려면 이 아틀라스가 현대차의 공장에다가 배치를 해서 그러면 이제 야근을 시키건 그 휴일에 일을 시키건 아무런 현대차 입장에서는 초기 아틀라스만 배치하는 비용만 추가하면 되니까 엄청난 영업이익을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는데 그 현대차 주가 올라갔는데 근데 좀 전에 들으신 대로 어저께 현대차 노조가 아틀라스 한 대도 배치할 수 없다. 그쵸. 라고 얘기하니까 야 이거 그냥 하나의 엄포지 실제로 가능하게 있어. 지금 전 국민이 아틀라스를 환호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거 현대차의 어떤 입김이나 영향을 봤을 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현대차 논조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느냐? 매년 임금 협상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느 공장에서 어떤 차종을 갖다가 생산할지도 현대차 노조가 결정을 해요. 그런 것도 결정하나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강력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노조가 아틀라스를 갖다가 들여오는 순간 자신들의 영향력, 임금이 갖다 삭감하면서 불보듯 뻔한 것이니까 반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노조를 갖다가 어떻게 설득하면서 아틀라스를 갖다가 배치할 수 있을지 여부도 사실은 현대차 주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테슬라만이 좀 현대차의 주가를 저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노조가 핵심 변수가 당분간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 관련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현대차 로봇은 이제 계열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재 전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가 상당히 상향되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좀 현대차의 손익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예, 맞습니다. 마켓워치의 이제 초점 중 하나 그거였는데요. 마켓워치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가 2035년이 되면 128조 원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내 투자한 주식 가치 올라가면 나의 어떤 자산이 증액된 거랑 동일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현대차도 거기다 더 지분법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마켓워치의 어떤 전망에 따르면 2035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128조 원이 되면 현대차가 지분법 평가액이 무려 35조 원이다. 엄청난 숫자죠. 이번에 100조 원이 됐는데 지분법 평가액으로만 35조가 된다고 그러면은 현대차 입장에서는 꼭 먹고 알먹기 그런 맥락에서도 현대차가 이 로봇이 중요한 이슈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외부에서는 계속해서 상승세 흐름을 좀 이어주고 있고 내부에서 약간 삐그덕거리는 그런 현대차인데 앞으로 전망이 또 주가 전망이 궁금하네요. 뭐 개인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다는 점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현대차 이렇게 엄청난 시세를 분출하게 된 수급이랑 관점에서 봤을 때 불안한 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올해 들어서 얼마를 갖다 팔았냐? 3조
1,600원을 팔았고 기관도 3,000원을 매도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매도했으니까 누군가 매수했겠죠. 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왔으니까 매수 단가가 높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이 매도 금액을 모두 받아서 무려 3조 4천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개인들이 오롯이. 그러니까 개인들이 오롯이 주가를 갖다 끌어올리니까 사실은 이제 불안합니다. 누구나 다 들리는 생각이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는데 개인이 사서 이걸 끌어올릴 수가 있을까? 개인이 끌어올렸는데 이 얼마나 정도 갈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 개인이 매수해서 좀 외국인과 기관을 이길 수 있는 게 좀 예외적이다.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외적이었던 유일한 케이스가 언제였느냐? 그것이 사실은 2차 전지 섹터였습니다. 2차 전지 섹터에서는 그렇죠. 그때도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면서 시세를 분출했는데 그것과 현대차는 다르다고 봐야 된다. 왜 다르다고 봐야 되냐? 당시는 2차 전지가 너무 많이 시장이 전망이 좋았기 때문에 개인의 매수가 성공했지만 이분들이 또 잘못한 게 무엇이냐? 트럼프가 등장했을 때는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물린분이 많다. 그래서 개인의 매수세를 현대차나 이번에 사안과 동일시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밤사이 로봇 섹터 제가 한 가지 이슈를 또 캐치를 해온 게 있는데 이것도 궁금하네요. 이제 머스크 CEO가 다보스 포럼에서 내년 하반기에는 일반 대중에게도 이 휴머노이드를 좀 판매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오히려 좀 경쟁자다 보니까 오늘 이 관련해서 로보틱스 관련해가지고 주가의 현대차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미쳐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조금은 듭니다. 예, 맞습니다. 아틀라스가 처음 보니까 우리나라 거니까 이제 대단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사실 세계 최고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제 테슬라 옵티머스고 중간에 유니트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퍼스트 티어고 그다음 현대차는 세컨이라 보셔야 되고 근데 이 가격을 낮춰가지고 일반 가정에 판매한다 그러니까 마치 완성차의 FS3를 갖다가 테슬라가 지금 엄청난 게 폭격을 하듯이 현대차도 사실은 좋을 건 없다라고 네. 분명히 볼 수 있겠습니다.